혼수랑 예단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내가 그냥 한번 참고 말면 돼. 문제는 예단과 예물이 아닌 거죠. 사고 방식이 문제인 건데, 여러분 종교는 굉장히 중요해서요. 함부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지 마십시오, 그 결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좀 어디 멀리 갔다 와서 되게 피곤한데 영상을 꼭 찍고 싶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요,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결혼 과정에서 있는 그런 절차 있죠. 우리나라는 되게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뭐 양가 부모님 상견례하고 뭐 예단 예물들이 오고 가고, 뭐 거기에는 뭐 친척들도 막 다 그런 예물 예단은 그 당사자들 부모님들 친척들까지 막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혼수하고 뭐 함 들어가고 막 그런 것들, 그런 되게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복잡다단한 절차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허례허식일까요? 필요 없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생에서 그냥 한 번 하는 거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거다, 그냥 통과 의례다,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고요. 여러분들 이 절차를 통해서요, 사람을 평가하셔야 돼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님까지 다 평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 두 사람이 좋아할 때는요, 호감이 서로 주고 호감이 있어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은 당장 살 집을 알아봐야 되고, 뭐 혼수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죠. 그러면은 돈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단도 당연히 돈이죠. 예단, 예물, 혼수 그런 거 다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결혼하면 돈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뭐 속물적이라거나 아니면은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뭐 돈 보고 결혼했냐라는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아무리 숨겨와도 결국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 신혼여행도 마찬가지, 뭐 예식장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서는 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절차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혼 사유는 결혼할 때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봤어요. 눈치도 챘고 봤는데 그거를 애써서 무시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를 하는지 볼게요. 우리는 모두 다른 조건을 갖고 있지만 외적인 조건은 다르죠. 그렇지만 그 외적인 조건을 다 제거하고 나면요, 결국은 동일한 문제로 되게 유사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선택할 때 아니면 이혼을 할 때 동일한 패턴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패턴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혼수하고 예단만 잘 넘기면 되지 않을까, 살면 괜찮겠지 라는 분들. 이거 뭐예요? 혼수랑 예단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는 혼수하고 예단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지. 왜 나는 한 번 결혼했으면 난 이혼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 절차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내가 그냥 한번 참고 말면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죠. 이 정말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이때는요,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직은 본 모습을 보이지 않은 상태인데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게 문제인 걸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걸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여기 사례 나오는 분처럼 아예 한 번 하는 거니까 내가 뭐 또 이거 예단 준비하겠어? 참아야지. 나만 참으면 되지 라고 하는 순간 이제 꼬이는 겁니다. 왜? 결혼하고 나면은 진짜 드러내거든요. 본색을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체면 치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혼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예단과 예물을 준비할 때 그 모습이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요. 이제는 예단 예물은 아니죠. 다른 거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와는 똑같은 사고방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더 심각한 거는 이제는 최소한의 예의가 없어요.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단과 예물이 아닌 거죠.
그 예단과 예물을 고르는 그 의사 결정에 들어가 있는 나의 생각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 사고 방식이 문제인 건데 나는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아 이거 예단과 예물과 관련된 문제니까 내가 다시 예단과 예물을 고르진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될 거야 라고 본인이 문제를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거를 애써서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런 유형은 되게 많아요. 예단과 혼수, 예단, 예물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식장을 골라. 만약에 종교가 달라? 교회야. 한쪽은 교회고 한쪽은 교회가 아니야. 근데 교회를 다니는 배우자가 꼭 결혼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해. 아니면은 주례를 목사님이 서야 된다고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굉장히 중요해서요. 함부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결혼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서로 간에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은요. 그 사람은 종교에 의지합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종교를 회귀했어. 의지해. 근데 배우자는 종교를 믿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다 네가 신을 믿지 않아서야. 내가 믿는 신은 너가 믿지 않아서야. 그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대화 불가능하고요. 이제 답이 없는 거면 노답이에요. 노답. 그래서 종교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결혼을 준비할 때 발현이 된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대화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 거죠.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마십시오. 그 결혼.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배우자가 주례는 목사님이 해야 돼라고 주장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자체가 이미 문제인 겁니다. 강요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종교를 강요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 뭐 주례는 한 번 하는 거니까 뭐 내가 참지 뭐 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 가정은 불을 보듯 뻔한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결혼식에서는 그게 주례 선생님의 문제로 나타나지만 결혼을 하면서 그 종교의 문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그냥 뭐 주례 한번 서는 거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넘어가잖아요. 넘어간 거죠. 문제를 회피했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한 거예요. 회피는 여러분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회피하면요. 그 문제는 계속 쌓여요. 축적이 되는 거지 문제 해결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미 결혼할 때도 그랬거든요. 나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 내가 왜 그때 그걸 참고 넘어갔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혼 사유는 결혼할 때 이미 다 존재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유는 굉장히 많아서요. 결혼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면은 신혼여행 가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때도 그냥 넘어가죠. 왜? 뭐 한번 참지 뭐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혼여행에서 그러니까 배경이 신혼여행이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은 똑같거든요.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이니까 한번 참지 뭐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뭐 중간중간 혼수 같은 것으로 친정 엄마가 속상해 하실 때도 결혼 엎어야 하나 싶었는데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명히 나도 문제를 알고 있어요. 문제를 알았어요. 근데 문제 제기를 안 한 거죠. 다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문제 제기를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기만과 회피예요. 회피라는 이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왜? 문제 제기하는 거를 무서워해요. 왜냐면 내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결혼을 못 할 것 같고 상대방이 화를 내겠죠? 싸우게 되죠? 난 싸우는 게 싫어.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참으면 되는데 뭐. 그리고 참죠. 사실은 회피인데 마치 내가 참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요. 혼인 절차 있죠. 결혼 절차에서 결혼 절차는요. 그냥 무의미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요. 그때라도 상대방을 평가하십시오. 모든 절차에서 하는 대화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이 되는지
그걸 체크하시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의견만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부모님의 입장만 나한테 전달한다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예,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신중하게는요. 결혼 절차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어 있으면 어차피 상대방 평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절차 때라도 정신 바싹 차리고 평가하십시오. 지인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 예. 아직 청첩장을 찍었다고 해서 결혼식장을 잡았다고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문제가 있다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봐, 여기 봐, 얘들아. 자, 포즈. 하나, 둘, 셋. 뛰어봐. 하나, 둘,